2025년 상반기 신세계 실적을 보면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우선 백화점부터 볼까요? 네, 그렇죠. 1분기 전체 매출은 0.5% 살짝 줄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큰 점포들이 힘을 내줬어요. 강남점은 9%, 센텀점 8%, 대구점도 6%나 성장했거든요. 대형점 위주로 선방은 했네요. 네, 특히 강남점 식품관 리뉴얼, 이거 효과가 정말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층 매출까지 한 7에서 8% 정도 끌어올렸다고 하니까 와, 이거 정말 성공적인 투자 아닌가 싶어요. 글쎄요, 성공적이라고만 보기는 좀. 그리고 본점 헤리티지관 있잖아요. 명품 전문관. 여기도 샤넬 같은 큰 브랜드 들어오면서 연간 한 1,500억 원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명품 쪽은 여전히 기대치가 있죠.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매출. 이게 정말 놀랍던데요. 본점은 외국인 매출 비중이 18%인데 작년보다 90% 늘었고요. 강남점은 비중 5%인데 85% 증가. 센텀점은 비중 4%인데 무려 100%나 급증했어요. 100%요. 와, 숫자는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렇죠. 하반기에 정부 소비 진작책 이런 것까지 나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아, 겉으로 보이는 숫자 말고요. 그 속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1분기 백화점 실적 자세히 보면 명품 5%, 생활 5%, 식품 2% 정도만 성장했지. 핵심인 패션 매출은 어땠나요? 여성복 마이너스 5%, 남성복 마이너스 3%예요. 상당히 안 좋았죠. 패션이 좀 주지냈군요. 네, 그리고 4월 전체 매출도 마이너스 2.5%였어요. 5월에 잠깐 4, 5% 회복하나 싶었는데 6월 들어서는 다시 좀 주춤하고 있고요. 리뉴얼 효과 말씀하셨지만 그 투자 비용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나요? 강남점 식품관에만 수백억 원이에요. 본점 헤리티지관에는 이미 1,000억 원 들어갔고요. 앞으로 본점 본관, 신관 리뉴얼에 또 1,000억 원 이상 필요해요. 매년 전체적으로 보면 4천억 원 규모 투자가 계속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년 4천억 원이요? 네. 게다가 국내 패션 브랜드 침체, 자파 약세 이것도 문제고요. 신세계는 경쟁사들보다 영패션 비중이 좀 낮아서 최근 트렌드 변화 수혜도 덜 보고 있거든요. 결국 2025년에도 매출의 41%를 명품에 의존해야 하는 좀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네. 확실히 백화점 쪽은 투자 부담이나 실적 압박이 상당하네요. 그럼 다른 쪽 면세점 사업은 좀 어떤가요? 여기는 또 분위기가 다른 것 같던데. 면세점도 1분기 매출이 15.4%나 증가했고 특히 공항점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해요. 해외 나가시는 분들 늘면서 객단가, 그러니까 한 분당 구매 금액도 10% 올랐고요. 네, 출국객 증가는 긍정적인 신호죠. 그리고 롯데가 철수한 이후에 다이궁, 그러니까 중국 보따리상 수요도 일부 흡수한 것 같고요. 환율 효과 덕분인지 5월에는 개별 여행객, FIT 수요도 좋았다고 합니다. 할인율도 좀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니 적자폭도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그 1분기 실적은요. 특허 수수료 감면액 45억 원 덕분이에요. 일회성 요인이죠. 이거 빼면 여전히 68억 원 적자 상태입니다. 아직 적자군요. 네. 더 심각한 건 공항 임차료 부담이에요. 이게 정말 살인적입니다. 분기당 750억 원, 연간으로는 4천억 원 수준이에요. 근데 이것도 분기당 150억 원 임시로 감면받고도 이 정도라는 겁니다. 연간 4천억이요? 와. 그렇죠. 지금 40% 감면해달라고 법원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결과는 사실 불확실하고요. 설상가상으로 내년엔 그 150억 원 감면 혜택도 사라져요. 정말 부담이 크겠네요. 실제 매출 추이도 좀 불안해요. 4월에 하루 평균 100억 원 하던 게 5월에는 88억, 6월에는 70억 원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결국 매출 올리려면 다시 다이궁 모객해야 하는데 그럼 또 할인율 부담 커지고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면세점도 쉽지 않네요. 그럼 다른 사업들은 좀 어떤가요? 까싸나 인터내셔널 같은 곳들이요? 네, 기타 사업들. 까싸, 가구 사업이죠. 여기는 매출은 9% 줄었지만 비용 절감에서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고요. 라이브 커머스 사업도 뷰티 중심으로 4% 성장.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는 어그 매출이 무려 130%나 뛰었고 코스메틱도 잘 되고 있다는데요. 이건 좀 긍정적인 소식 아닌가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전체 매출은 오히려 2% 줄었습니다.
어그랑 코스메틱이 잘했지만 국내 패션이랑 골프웨어가 워낙 부진해서 전체를 끌어내린 거죠. 아, 전체적으로는 역성장이군요. 네. 센트럴시티도 호텔이나 임대 매출은 유지했지만 비용이 늘어서 이익은 줄었고요. 특히 호텔은 객실 점유율 OCC라고 하죠. 이게 회복 중인데도 운영 비용 부담이 커요. 가스는 1분기 흑자가 좀 일시적일 수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2분기부터는 다시 매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가구 시장 자체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세계가 강남점 본점 리뉴얼 투자 효과나 외국인 관광객 증가 같은 좋은 소식들, 또 일부 사업부 선전을 발판 삼아서 하반기 반등을 좀 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2028년 광주점, 2029년 수서점 같은 신규 출점 계획도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막대한 투자 비용 회수 문제, 그리고 얼어붙은 국내 소비 심리, 특히 면세점의 그 엄청난 임차료 부담과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 이게 여전히 신세계가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네,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네요. 결국은 명품 소비랑 리뉴얼 효과에 기댄 성장이 이런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잘 상쇄할 수 있느냐, 이게 2025년 하반기 그리고 그 이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단기적인 실적 개선은 가능할지 몰라도요, 구조적인 비용 문제나 시장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글쎄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장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세계의 이런 과감한 투자가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미래 성장을 위한 확실한 발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높은 비용 부담과 불안정한 시장 환경 속에서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